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요요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바깥일도 집안일도 모두 하느라 바쁜 엄마. 거기에 시댁 식구와 친정 식구들까지 챙겨야 하는 엄마의 삶이 너무 버거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웬일인가요?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수록 자신에게서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엄마의 말투, 표정, 심지어 삶의 패턴까지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며 요요는 기분이 유쾌하지만은 않았어요. 뚜뚜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떠올리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어서 뚜뚜의 엄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나름 편안하게 생활하셨어요. 하지만 뚜뚜의 눈에는 엄마가 그 여유를 잘 누리는 것 같지 않았어요. 뚜뚜의 엄마는 시종일관 아빠와 뚜뚜에게 집착하고 통제하는 것 같았거든요. 뚜뚜 역시 그런 모습을 보며 엄마처럼 살고 싶진 않아 다짐했었죠. 하지만 또 웬걸 그렇게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뚜뚜인데 문득문득 가족들에게 집착하던 엄마의 모습이 내게서 보여요.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딸들이라면 한 번쯤은 엄마처럼 살기 싫다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유는 다양해요. 엄마 혼자 다 희생하는 것 같다든지 엄마 치고는 너무 이기적이라든지 그냥 어쩐지 불행해 보여서도 그럴 수 있겠죠. 아무리 사이가 좋은 모녀지간이라도 엄마와 딸의 관계는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닮고 싶지 않은 엄마의 모습을 하나쯤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왜 이렇게 얄궂을까요? 아무리 엄마처럼은 살지 않겠다 결심을 해도 어느새 비슷하게 사는 나를 발견하기도 해요. 요요와 뚜뚜처럼 말이에요. 딸의 팔자는 엄마를 따라간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그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엄마에게서 딸로 이어지는 삶의 대물림을 끊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딸들이 엄마를 닮아가는 이유는 엄마의 감정이 딸에게로 대물림되기 때문이에요. 좋든 싫든 꽤 오랜 시간 동안 딸의 세계는 엄마였어요. 엄마의 생각, 엄마의 말, 엄마의 행동과 습관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고 이를 학습할 수밖에 없죠. 시집살이로 고생하고 속상해하는 엄마를 보며 딸은 직접 겪지 않아도 시집살이의 슬픔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결혼 전후에 남들보다 시집살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신도 시댁과의 갈등을 답습하게 됩니다. 또 아빠보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참고만 사는 엄마를 보며 딸은 여자는 이길 수 없구나 하는 좌절감을 배우기도 하고요. 무엇이든 아빠에게 의존하는 엄마를 보며 여자는 할 수 없어 하는 무력감을 학습하기도 해요. 무서운 건 이런 감정들이 머리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은 머리로는 당당하게 살아야지,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생각하지만 정작 행동해야 할 순간에는 몸이 기억한 슬픔대로, 마음이 저장한 무력감대로 의기소침하게 움츠러들어요. 결국 정말 엄마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머리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엄마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감정의 대물림을 해소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감정의 대물림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엄마처럼 되기 싫은 마음, 엄마가 미운 마음, 엄마가 부끄러운 마음 등 엄마에 대해 드는 다양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마음은 오른쪽, 왼쪽처럼 항상 2가지 마음이 세트예요. 딸이라면 당연히 엄마처럼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엄마처럼 살기 싫은 마음도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똑같이만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효사상이 있다 보니까 엄마를 닮기 싫어 이런 생각들은 공공연하게 인정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엄마처럼 살기 싫은 마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것을 억누르려고 해요. 문제는 마음은 억누를수록 점점 더 거세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미운 마음, 싫은 마음, 부끄러운 마음은 모두 있다 없어지는 마음일 뿐이에요. 그런 마음은 들면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고 내 솔직한 마음을 거부하다 보면 그 마음은 더욱 거세지고 어느 순간에 이르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선까지 이르러요.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며 참다 나중에 팡 터진 적 있으시죠? 엄마를 향한 작은 거부감을 인정해주지 않아 그 거부감이 몸집을 키워서 터진 거예요. 엄마에 대해 거부감이 든다면 솔직하게 그 거부감을 인정해주세요. 엄마에게 거부감이 있는데도 억지로 착한 척,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두어보세요. 노력해서 엄마를 좋아해야 해,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해 하는 강박을 내려놓고 나면 엄마와의 관계가 한층 가벼워져요. 그냥 불효녀인 나,
엄마처럼 되기 싫은 나를 인정하고 내버려두면 그런 나도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 딱히 고쳐야 하는 이상한 상태가 아님을 자연스레 알게 돼요. 두 번째는 엄마의 선택을 인정하는 거예요. 딸들이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굳게 다짐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엄마의 삶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고생하는 게 싫은데 좀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가슴 아파요. 엄마를 사랑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엄마는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정말 답답해 죽겠어 하면서 엄마의 행동과 선택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어떤 선택을 내리든 그건 엄마의 선택이었고 엄마의 삶이었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나가는 것처럼 엄마도 이 생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있기 때문에 엄마 나름대로의 선택을 내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 왈가왈부하지 말고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 보세요. 그게 설사 내 생각에는 잘못되었더라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것도 엄마의 인생 과정이라고요. 내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엄마가 잘하니 잘못하니를 붙잡고 있는 건 오히려 엄마에게서 독립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엄마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닌데요? 저한테 집착하는 건 엄마예요. 생각이 든다면 그런 엄마에게 거리를 두지 못하는 내 마음도 집착이라는 걸 인정해 보아요. 세 번째는 내 생각을 의심해 보는 거예요. 앞선 과정들을 통해 엄마와의 관계가 가벼워졌다면 이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엄마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엄마에 대한 평가가 정말 진짜였을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시선에는 엄마가 아빠의 이런저런 요구를 맞춰주면서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불행했을까? 내 시선에서는 엄마가 집에만 있어 심심해 보였는데 정말 엄마는 심심했을까? 사소한 것부터 의심해 보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쯤 되면 내가 생각했던 엄마의 삶에 대한 평가가 진실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슬금슬금 든다는 거예요. 어린 우리의 관점에서는 자식을 키우느라 예쁜 옷도 못 사 입는 엄마가 불행해 보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에게는 이런 일이 당연함이자 보람이었을 수 있고요. 항상 가족들에게 잔소리와 불평을 일삼는 엄마가 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엄마는 불안해서 그랬던 거구나 이해하게 되기도 해요. 이렇게 엄마에 대한 내 생각 자체가 나만의 허상이었구나, 나 혼자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엄마처럼 살겠다, 살지 않겠다 하는 생각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로부터의 자유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외칠 때가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 희미해질 때라는 거 다들 아시죠? 오늘은 엄마와 딸의 감정적 대물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이 멤버십 유튜와 하이파이브를 오픈했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멤버분들인 구황작물님, 킹성진님, 장재영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마음에 대한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